저도 뇌과학을 전공했고 생물학, 심리학 쪽에 있었어서 네. 우울, 불안,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고 찾아보고 공부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작 제가 그런 깊은 우울이나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네. 내가 그 상황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데 몇 그러니까요.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을 몰랐어요. 우울증이 걸리거나 불안장애가 있으면 좀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떨어지잖아요. 정신 건강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꼽아 본다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뇌내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뇌를 연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종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종호님과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마음 아프고 불안하고 우울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들의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부터 어떠한 것들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리지 못한다, 나 혼자 소외된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 전 되게 많았거든요. 교수님도 그런 마음들이 한국에서 자라날 때 좀 있으셨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좀 저를 좀 되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동시에 이제 과외도 막 3-4개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압력, 신체적인 힘듦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되게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비교에 좀 익숙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저는 그 당시를 저를 생각해보면 저의 고통도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아니면 남들은 더 힘들어도 잘 버티고 있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의학전문대학을 늦게 가가지고 저희 동기들이 다 저보다 어렸거든요. 정말 어린 친구들은 저보다 7살 어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정말 묵묵히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나는 정말 나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정말 미칠 듯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수시로 찾아오는 어떤 불안감에 최소 한 3-4년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일종의 패닉 어택. 패닉 어택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진단을 네. 하기로는 범불안 장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도서관에서 그 증상을 경험했을 때 네.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책으로나 논문으로는 공부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범불안 장애라고 네, 네. 진단을 하셨지만 네. 그 당시 학생 때 이 첫 증상이 왔을 때 네. 알았나요?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아마 뭐 공부를 했더라도 그냥 정말 강의 한두 개 정도 약간 피상적으로 들은 상태이기도 했고, 동서님도 아시다시피 우울증이 걸리거나 불안장애가 있으면 좀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뇌과학을 전공했고 생물학, 심리학 쪽에 있었어서 네. 우울, 불안,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읽고 찾아보고 공부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작 제가 그런 깊은 우울이나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네. 내가 그 상황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데 몇 그러니까요.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을 몰랐어요. 그냥 피곤하다, 어디 나가서 사람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루저 같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같다, 그래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정말 외톨이처럼,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집에서 먹고 누워있고 페인 같은 생활을 해서 어느 순간 카펫에서 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를 잡고 청소를 이제 커튼을 열고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로 냄새나는 이불 안에 갇혀서 2달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있었는가를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청소를 하고 나서도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있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 네. 오, 이렇게 더럽게 하다니 이 자체가 충격이었지, 네. 내 정신적인 문제를 그 순간 혼자의 힘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주인공이 정신과 간호사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일단 인정을 안 하고, 정말 거기서도 비슷하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밥도 안 먹고 이러는데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불안이 의학전문대학원 가기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레지던트 시작할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을 레지던트를 받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계속 미뤘어요. 저 빼고 다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되게
너무 약간 한국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턱이 여전히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도 뭔가 내가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뭔가 무의식 중에 문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넘게 해줬던 게 친구가 레지던트 동기 한 명이 이제 저를 불러내가지고 네가 정신과 의사인데 네 정신건강을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약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그때 경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툭 건드려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네. 혼자의 힘으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게 그렇죠.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울 당사자들한테 하는 조언들보다 우울증 걸린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 사람만 있으면 끌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 보니까 19에서 34세 청년들 중에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났다는 사람이 1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큰 문제긴 한데 그 반대 얘기로는 이제 나머지 90%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손잡고 전문가 앞에 가라.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정신과 응급실이었어요. 네.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어요. 네,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제가 수련받았던 뉴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있고요. 거기가 정말 바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은 자살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급성으로 뭔가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뭐 조현병 증상들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얘가 평소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같이 모자라서 왔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이 아픔들을 좀 너그럽게 받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미국 가가지고 너무 놀란 게 마이클 펠프스는 저는 항상 박태환 선수 할 때만 봤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정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정말 아무도 괴물이 수영계의 마이클 조던 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네. 정말 뭐 아무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전광판에 붙어 있어요. 마이클 펠프스가 심리 상담에 대한 광고예요. 거의 우울증 때문에 난 죽을 뻔했지만 심리 상담 때문에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마이클 펠프스의 의지를 누가 의심하겠어요. 연습벌 내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한 사람인데 우리 올림픽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10년 전에 마이클 펠프스처럼 누가 봐도 의지가 강하고 나약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도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저도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단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주면 된다. 저도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주변에 우울증을 실제로 가족이 앓고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이 그럼 내 탓이냐 내가 손을 안 내밀어줬냐 나 손 내밀어줬는데 얘가 힘들고 어떡하냐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게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개인의 문제로 넘기게 되면 그렇죠. 더 많이 힘들어지는 개인들이 생기게 돼서 네.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나 커뮤니티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또 어떤 순간이 있냐면 내가 그 우울의 감정이 전염이 돼서 나까지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때문에 피하는 사람도 많고 좀 온라인에서는 뭐 피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한국의 어떤 키워드가 손절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단어 자체가 있었긴 했겠지만 그렇게까지 자주 쓰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우울증을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건 힘든 건 맞아요.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정말 힘들죠. 근데 그 외의 관계들도 많잖아요. 좀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에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타인한테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줄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이 더 도움이 많지 그 감정은 저는 전염이 안 된다고 감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문화기도 한데 한 번 도움을 이렇게 주면은 처음에 손가락 내밀었는데 나중에 팔 전체를 가져가서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날 도와줘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 이러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함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워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힘들어한다고 나까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 솔직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 전문가의 도움이 그러니까요. 가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스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넛질을 해줄 수 있는가까지가 일반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일반인이 내가 치료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과 의사도 심리학자도 뇌과학자도 굉장히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 일까지 떠맡으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 대신에 위험 신호가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까지 가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신 건강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꼽아 본다면 저는 제 감정일기를 되게 이게 쓰는 거를 중요시하는 감정일기. 편이에요. 네. 나는 이번 주 어떤 감정을 네, 겪었는가. 방금 이제 조언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일관된 조언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른 것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는 자기가 사실 제일 잘 알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환자 볼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냐면 제가 그런 연습을 너무 안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참고 견디는 연습만 했지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서 감정을 일단 파악을 하고 자기한테 스스로 항우울제 같은 거를 처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글쓰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글 쓸 때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동인 사람도 있을 거고 게임인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한테 처방을 해서 대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슬퍼질 때마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좀 우울하네 하고 혼자 이렇게 넘겼을 거를 와이프한테 나 오늘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너무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해주기. 네, 표현을 했더니 와이프가 아니 그러면 당신 뭐 산책하는 거 좋아하잖아. 산책이라도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단순한 처방이지만 그 다음날에서 아침에 산책을 해봤더니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명명을 하고 이름 지어주는 데서 느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좀 해결책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를 꼽고 싶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누군가한테 말 걸어주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호주에서 있었던 캠페인인데 Are you okay?라고 하는 캠페인이 네. 있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괜찮니? 요새 괜찮아? 그 질문을 서로에게 해주자라는 캠페인이었는데 이게 자살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종종 생각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전화하는 편이에요. 약간 옛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카톡해도 되는데 왜 전화했어요? 라고 보통은 이제 다 얘기하거든요. 무슨 용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 목소리 못 들어서 그냥 전화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되게 뻘쭘하고 어색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좋아요. 그리고 네, 너무 좋아요. 그게 정 사람이 없다. 정말 타인에게 말 걸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항상 아침에 사 먹는 빵집인데 말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하고 빵만 사서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면서 그냥 요즘 많이 덥죠. 막 툭 던졌지만 또 네. 얘기를 하고 한번 주고받는 게 대화거든요. 맞아요. 되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러한 소통조차도 우리가 줄어드는 세상인 것 같아서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것도 극복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네.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할 거예요. 맞아요. 유사한 챌린지로 감사 챌린지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화가 좀 부담스러운 MZ세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메일이나 문자로 자기가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 최근일 수도 있고 옛날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루에 5분 시간을 써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긴대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빠른 한 방의 도움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약 먹고 좋아지거나 내가 뭘 하면 좋아지냐. 네. 근데 저는 인생은 진짜 롱게임이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김연아 선수 좋아해서 자주 인용을 하지만 그 선수들이 이룩한 그 업적이 하루아침에 이룩한 게 아니라 수만 번에 넘어지고 다치고 아픈 경험들을 넘어서서 좋아진 건데 그 대단한 선수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모자라고 아프고 외로운 마음들이 한 번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나아지기 위한 시도들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네. 이게 한 번 해보고 안 됐다라고 실망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극복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극복이라는 거는 그리고 저희의 지금 대화가 뭐 우울증, 뭐 불안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무용담이나 이런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우울한 하거든요. 순간들이 있고 네, 여전히 취약한 네.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당뇨가 생겼다가 나아졌다가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듯이 저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아지면 좋지만 정말 길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흑백으로 나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 진단을 내리는 건 결국엔 치료를 위해서거든요. 맞는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지 이게 정말 흑백처럼 명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종호 교수님과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뇌 자살, 정신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느껴서 이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보고자 함께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바로 마인드 SOS, 내 마음의 구조신호를 들으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또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나 저희 큐브님들 중에서도 아직 이 얘기를 못 보셨다면 저희가 인포창에 남겨드리는 웹페이지나 이 챌린지도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일 미국 돌아가시죠? 내일 아침에 갑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 궁금한 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유튜브를 가끔씩 봐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주 즐겨보는 채널이 김동선의 궁금한 내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